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린아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외국인들 또 한 번 사자세를 나타내면서 진짜 삼성전자의 기한이 돌아온 걸까 7만전자를 등극을 했습니다. 시장 흐름 어제 오늘만 같아라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시장을 좀 분석해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저희 잠시 뒤에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못다 했던 내 종목의 고민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040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시장 흐름, 섹터별, 또 특징주 가져왔는데요.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사자세 속에서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 속에 어떤 걸 매도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확전 속에 관련주가 들썩였고요. 히토류 섹터들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에 있는 수급적인 측면들 보시죠. 15거래일 매도 끝에 이틀 연속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양시장의 흐름 앞서도 좀 보셨던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3,460억 원을 매수한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사는 반면 반대로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좀 매도하는 움직임인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를 매수하니까 여기로 조금 더 내가 베팅을 해야 되나? 아니면 2차 전지 매도 속에 저가 메리트로 봐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속에 삼성전자 외국인의 러브콜 움직이면서 거의 1% 강세 보이고 7만전자 등극입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러브콜을 보여주면서 7만 500원에 등극했는데요. 내일도 이러한 흐름이 연출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특징주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죠. 살펴보시면 해운주를 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도부쟁 격화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흥하해운은 상한가를 갖고요. 대한해운은 9%, HMM도 2%대로 오랜만에 또 해운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가 수준은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은 어제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정유가스, 원유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망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들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잘 흘러갈지 이 점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나왔어요. 히토류 관련 섹터. 특징주로 좀 살펴보시죠. 미국의 저사양 AI 칩 대중 수출 추가 제재 속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삼화전자가 19%대,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14%, 유니온은 7%대로 관련한 섹터들이 모두 좀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점. 이제 G2 갈등 심화 우려가 좀 부각되는 가운데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내일 시장까지 움직임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C현 시스템, 미국 우크라 주둔 미국에 대한 또 드론 공격 요격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죠. 여기에 되면서 이제 시간으로 드론 섹터가 움직입니다. 전쟁에서도 역시나 드론이 좀 강하게 부각을 요즘 받는 모습인데 9%대로 시간으로 들썩였고요. 살펴보시면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퍼스텍, 코콤 오늘 시간에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드론 섹터로 묶이는데 관련주들이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이 점이 관전 포인트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하나씩 정리해 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땠다? 사실 오늘 시장 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다른 양면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해줬었는데 코스닥은 약간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여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장의 한마디 테슬라 실적을 기다리는 코스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평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냈다라면은 오히려 코스닥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내에서 유한양행이 사실 시장 관련돼 가지고 많이 낙폭을 키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하한가라는 게 나왔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인 진 시스템이 하한가를 잡히면서 코스닥을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됐고 그러면서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섹터들도 약간 정도의 주춤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오늘 발표될 이제 테슬라의 실적 요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들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길을 보고 있는 중이다.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현재 지금 되어진 상태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사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령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간과할 부분이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오늘 상장했던 업종이라든지 그런 업종들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제외한다라면은 기관이 코스피는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업종상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난다라면은 대체적인 업종상에서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렇게 여러분 좀 요약하시는 게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쉽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바로 샵 3772번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040 눌러도 됩니다. 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부분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이제 주도할 만한 네. 이슈가 될 만한 종목도 기사들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사 아무래도 실적 관련한 얘기들을 해주셨으니까 실적 관련한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간과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SK하이닉스가 움직였던 재료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에다가 단독적으로 납품한다,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그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13만 원대를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그렇게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고 상승했더라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테슬라라는 이제 업종의 변화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코스닥 자체의 업종의 사이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코스닥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적 발표를 봤었을 때 사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그간 가격을 인하하게 되고 원래 신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빠르게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향후 실적 변화에서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보다는 기술적인 개발,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좀 뭔가 좋은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판매량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이제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약에 실적 발표나 향후 가이던스를 보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더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온다라면은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화색이 돌 수 있겠고 그러면 다음 날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 좀 더 2차전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 잡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결국에는 테슬라의 마진율이 현재 지금 마진 관건 자체가 3분기 기준 EPS 실적 자체가 0.73불 정도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시장 내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테슬라를 너무 낮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많이 화색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리튬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우리가 리튬 관련된 업종들이 상한가를 치게 되고 올라갔던 걸 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국제 유가의 상승, 중동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신재생 업종들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리튬의 가격 상승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 쭉 해주셨는데 네. 글로벌 펀드 섹터를 설명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첫 방송 때 요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방송 때 제가 요 왼쪽에 있는 이 펀드 글로벌 자금의 펀드 흐름을 보여주면서 과거 주황색처럼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은 결국에는 테크 종목들 네. 그리고 빠졌던 부분들은 에너지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올 초부터 에너지 섹터들을 글로벌 펀드들이 매도를 하게 되고요. 매도한 자금을 가지고 테크를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테크 종목들을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계기거리를 만들어 준다라면은 그때는 에너지 섹터의 매수 요인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험 관련된 거는 오히려 우리가 에너지 섹터를 매수하는 것이 시장에서 혹시나 불안정한 시장이 잡혀졌을 때 오히려 에너지 섹터들이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비축류 관련돼 가지고 비축류들이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비축류도 결국에는 채워 넣으려면은 유가의 상승을 나올 수밖에 없을 뿐더러 유가의 상승 흐름 자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가지고 시장이 제가 보험 없이 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도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섹터들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게 오늘 상한가 갔던 중앙에너비스가 네. 제가 저기 노란 색깔 표시됐던 부분들 9월 여기요? 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매크로 전문가라고 했을 때 매크로 전문가가 정확하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좀 분석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매크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럼 에너지 섹터를 계속적인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업종들을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분명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추석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상승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충족이 된다라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고객예탁금 증가 관련돼 가지고는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많이 고객예탁금이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고객예탁금 증가 관련돼 가지고 다음 장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고객예탁금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거래일 전이거든요. 10월 16일자 기준인데 고객예탁금이 저렇게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고객예탁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자, 그 소리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지쳐가지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부분 알으셔야 되는 게 과거 8월 달부터 고객예탁금 초록 색깔 그래프 자체가 쭉쭉쭉 빠지면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들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간다는 소리고요.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매도했던 개인들과 다르게 누군가는 가격을 받아주면서 매수하겠다라는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이 조금 있으면 증가되게 된다라면은 2차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제가 리튬 가격 상승에 관련돼 가지고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때 리튬 가격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적인 낙폭과대를 이어질라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시장에서 불안한 감정들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업종 자체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증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리튬을 더 이상 많이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리튬 가격은 바닥권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렇게 빨간색 구간을 쌍바닥을 찍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리튬 가격 관련된 업종들 전날 같은 경우에도 리튬 포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바로 저 빨간 색깔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히려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리튬 가격이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과거 올 초부터 있었던 2차 전지 상승제 흐름, 양극재에 대한 상승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투심도 바닥이고 가격도 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라는 부분입니다. 쇼커버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시장에서 쇼커버는 무엇이다? 결국에는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환매,
다시 또 매도를 했다 보니까 빌려서 매도를 했다 보니까 갚으려고 매수하는 것이 숏 커버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숏 커버가 최근 시장 내에서 많이 움직임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다음 PPT에서 가져왔는데 자,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 관련돼 가지고 한 장만 더 넘겨 주시면은 자, 지금 쇼커버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제가 지금 가져왔던 것이 에코프로 관련된 차트를 가져왔었는데 에코프로 관련 차트 상에서 지금 현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시장에서 고객 위탁금이 감소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현재 지금 가격들이 받쳐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대주 차트를 나중에 가져오지 않았었는데 대주 관련돼 가지고 대주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식을 빌려 가지고 갚은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2차 전지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금감원에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공매도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강화를 하겠다. 오히려 지금 현재 2차 전지 공매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화가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지금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쇼커버에 대해서 현재 지금 더욱더 자극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고객 위탁금만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상황만 연출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다시 또 화색을 돋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들이 종목들이 약간 정도의 변화 사이클 자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어려운 정보를 드리자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선물 매수를 많이 했다는 뜻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지수를 더욱더 끌어내리는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 조금 더 좋게 나오든 아니면은 그냥 예상치보다 동일하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바닥을 찍어주고 그다음부터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 매수 포지션을 좀 더 늘려가지고 시장에서 미체결된 선물 포지션들을 많이 증가됐던 모습들이 좀 잡혀지는데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2차 네. 전지에 어떻게 좀 변화의 양상을 일으키게 될지가 좀 기대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도주랑 유망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2차 전지 에코프로, 맞습니다. 그리고 유망주는 금형입니다. 외국인은 던지지만 나는 2차 전지를 볼란다라고 네.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수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코스닥 지수가 이제 지금 800포인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바닥권이 잡혀져 있습니다. 과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과매도라 볼 수 있겠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결국에는 지수 사이클을 올릴 수밖에 없는 11월이 되면은 MSCI 지수가 다시 또 편입이 되면서 펀드 자체가 자금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 자체가 잡혀지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대대적인 매수세 콜사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수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사례처럼. 그런데 오늘 있을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약세가 되었죠. 오히려 이런 약세의 요인 자체가 2차 전지한테는 조금 더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보합 정도 수준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약세가 되었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없던 부분들을 2차 전지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 상승 요인에 2차 전지가 상승 작용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가 지금 펼쳐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금감원에서도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불법 공매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매도에 관련돼 가지고 여부 자체를 좀 체크하고 있고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쇼커버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들의 변동성이 분명적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도 지난해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영업이익이 많이 다운됐잖아요. 영업이 많이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봉 상황입니다. 에코프로의 차트의 주봉인데 결국에는 주봉 양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소리는 무엇이냐? 영업이익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70% 가까이 안 좋은 실적이었음에 불구하고 시간에서도 3%에서 4%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당일날 기준으로 저점 대비해서 다시 다 말아올랐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는 뜻은 더 이상 공매도들이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판단하에 쇼커버를 그때부터 쳤다. 지금부터 좀 더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드렸던 것이 78만 원대랑 저기 있던 83만 원대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차트선, 여기 구간은 계속적으로 지켜주게 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술적 구간에 현재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망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주도주였고 네. 유망주는 금양이네요. 네, 금양이 말씀드리고는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차 상황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양이 이거래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대차 상환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 그 말 뜻은 금양이 현재 지금 쇼커버가 더욱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대차 상황 관련돼 가지고 자료는 안 나타났지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시장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연기금들도 그렇고요. 기관들도 그렇고 이거래일 전부터 대차 상황이 났었는데 연기금들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를 섰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갚아주는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저기 노란 색깔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여기 빨간 색깔 보이는 이 선 자체 여기가 저항대인데 그 저항대를 약간 정도 돌파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봤자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하락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는 금양을 여러분 좀 보시는 것이 지금부터 좀 좋은 구간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금양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충분히. 그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깊은 대화를 좀 더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주제는 어떻게 되고 또 네.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예정인가요? 이번에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사이클이 여러분들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고객의 탁금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왜 감소가 되냐면은 시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적으로 투자하는 전략과 다르게 시장의 사이클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날만 하더라도 2차 전지를 매수하라 했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매수하라 했었는데 다음 날은 반도체를 팔아야 되고 이런 시장이 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에서 적응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런 급격한 업종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업종의 사이클이 워낙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럴 때 사실 멘탈 케어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공략주 이제 힌트 들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를 계속 얘기해 주셔서 네. 히든 공략주도 뭐 그렇지 2차 않을까도 전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사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뉴스가 한 게 있었습니다. 네. EU에서 철강 관련돼 가지고 중국산 철강에 대한 25% 정도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철강 관련된 뉴스와 2차 전지와 관련된 뉴스 이 두 가지 공통점인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말해도 돼요? 포스코겠죠. 아, 네. 그래서 그 네. 관련된 포스코 그룹 내에 현재 지금 국제적인 철강 전문가라는 뜻으로 여러 말씀드렸는데 철강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상에서는 포스코의 그룹사 중에서 어떤 그룹사를 노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항상 요즘에 네. 첫 번째 힌트에서 쉽게 주는 것 같죠, 여러분들. 네.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 알려주세요. QR코드 스캔 4040 누르고 들어오신 뒤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이 되겠죠?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뒤 종목 상담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어떻게 해요 하신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핸드폰을 든다. 두 번째 카메라를 누른다. 세 번째 렌즈를 여기 갖다 댄다. 그리고 네 번째 4040 누른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만호님 사연 만나볼게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프님. 너무 황망해서 상담을 요청드려요. 코알 패션이고요. 매수가는 1,410원. 오, 20년째 들고 계시나 봐요. 비중 3%.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확인하니까 너무 상승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연말쯤 인적 분할 이슈가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장단점을 조용하게 부탁드립니다. 주식 손댄 지 오래됐지만 전문적으로 거래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아주 긴 사연이 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연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정성껏 한자 한자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인적 분할 이슈,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주식 투자할 때 바랬던 점 중에 하나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예전에 20년 전 아니면 3년 전에 매수했던 종목이 특히나 코엘 패션이 1,400원대 매수했는데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현재가가 종가가 8,15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꽤나 많이 오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말씀했던 평단가가 여기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정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전에 샀던 주식이 있었다. 근데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도외시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갔다더라.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상 우리들이 바랬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20년 전에 이런 코어 패션이 아니라 만약에 중공업체들, 이래서 뭐 항공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해운주들 관련돼 가지고 우리들이 매수했다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좀 더 심했을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좀 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개별적인 미시적인 것들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인적 분할과 상관없이 현재 지금 코어 패션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계속적인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수세를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코어 패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7천억대예요. 과거에 상승 나왔던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천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내에서 코어 패션 자체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더 주도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오히려 의류 쪽이나 이런 쪽들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지금 올라갔었는데, 현재 지금 봤었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스포츠웨어 관련돼 가지고 업종 자체 사이클이 안 좋단들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9,840원에서 고가를 찍어주고 빠진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9,0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9,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번 마찬가지로 10,000원대를 한 번 더 찍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상에서 조금 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적 분할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수익이 진짜 몇 배입니까, 몇 배.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인적 분할에 대한 장단점 궁금하시면요. 호텔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밤 9시에 들어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엄지척 제이지님의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평단가가 18,500원에 비중이 10%. 오늘 단타 하려다가 물린 듯 합니다. 다시 올라오겠죠?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올라올까요, 전문가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하도 요동치니까 그래 오늘이라도 나는 네. 조금이라도 벌어야겠다. 네. 그러다 이렇게 물릴 때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래서 그 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재밌는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네. 요새 시장에서 음봉 매매법이라는 게 좀 유행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양봉과 음봉이 계속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 변동성이 정말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로만 매수를 하자. 오히려. 그럼 다음 날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많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네. 좀 변동성이 좀 짙어지는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100억대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좀 매매를 했었을 때 18,500원이라면은 여기 구간에서 좀 상투 잡았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자체가 현재 지금 약간 정도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반등하지 않고 내일 당장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투자자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개인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이제 STX와 좀 더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업종들과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STX나 오늘 이제 좀 그 HMM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업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해운주 관련돼 가지고 흥하해운이라든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막판 들어가지고 조금 더 약세가 잡혀졌다 보니까 오히려 종목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분명히 야기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종목들이 상승 나온 다음에 우하향하다 보니까 다음 날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17,000원대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여권은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할 듯합니다. 그래서 17,000원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17,000원을 못 넘는다 하면은 약간 정도의 좀 더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상당 부분 유리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넘는지 안 넘는지 가격대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중도금 내자님의 필명 볼게요. 야, 그쵸. 이게 뭐 우리네 삶입니다. 중도금 내야죠.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뭐 2만 원이고 40% 비중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네.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이 AB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이 업종 자체가 이 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했을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가 일단 유한 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 양행이 시가총액이 전날만 하더라도 5조 이상이었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1조 이상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 내일 있을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이제 과도한 시장의 기대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났고요. 그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약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6%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한미그룹주도 마찬가지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한미 약품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났다는 뜻은 무언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슈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유한 양행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유한 양행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음날 발표되니까 그 다음날 기준으로 시장이 다시 또 반등을 바로 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B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박스권의 자리에서 17,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17,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2만 원대, 24,000원대까지도 계속적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서 사실 지금 구간상에서는 더 이상 뭐 떨어지자마자 매수를 할까요?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후 전략으로 다시 또 지수가 반등할 때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급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의 기다림 좀 쓰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기다려보면 또 기쁨의 단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ABL 바이오였고요. 이어지는 마이크르는 라이언님은 교보증권 들고 계시네요. 6,600원, 비중 5%. 오래 묵은 종목입니다. 제자리까지 올 가망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사실 그거 있잖아요. 묵은지 같은 것도 더 맛있어요, 그냥 김치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혀놓은 종목이 네. 아까 봤던 맨 처음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네.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죠. 그분은 20년을 기다렸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쵸.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한번 봐주세요, 교보증권. 지금 보게 된다라면 네. 사실상 교보증권, 그러니까 증권업종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저번 주에 키움증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증권업종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키움증권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 배당 정책이 강했던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있는 증권사들이 PF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껴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4.8%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조건 상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좀 더 큰 그런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적인 요인이 잡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상승시키거나 조금 더 금리
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좀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약세로 잡혀지게 되어지고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도 그렇고 계속적인 우하향 패턴을 좀 그리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오기에는 약간 정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단가 기준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기준으로 좀 매수한다, 작년 기준으로 매수한다 생각했었고 6,600원 정도면 여기 정도 구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잘 주는 회사다 보니까 배당적인 부분들로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업종에 대한 시장적인 유연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교보증권이었고요. 다음으로 긍정긍정님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47,000원에 50% 비중 고점에서 저 매수했고요. 며칠 전에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은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전쟁 이슈까지 터져가지고 걱정되는데요.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사연이 왔어요. 네. 사실 제가 요거를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하셨죠? 그렇죠. 저번 주에 네, 그때 맞아요. 말씀드렸던 했어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낙폭이 좀 더 이어지면서 현재 지금 더욱 더 빠진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특히나 바이오 업종들이 여러분 종목 상담을 좀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이유가 사실상 바이오 업종들이 갑자기 의도 없이 생각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간의 변화 사이클을 상해서 오늘은 바이오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오 업종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들을 매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매도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봤었을 때 과거에서는 사실상 매수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매수할 것들이 없었을 때 그때 바이오 업종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자금 펀드상에서 바이오는 올해의 섹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가 올해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시장 섹터에서 자금들이 비만 치료제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연함들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들이 빠지는 시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업종들이 언제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잡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특별하게 매수할 것이 없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들을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방어주로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이오를 매도한다는 뜻은 시장에서 매수할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들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있을 힌트 종목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31,000원 이하까지도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저는 상당 부분 유리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제프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4040 누르고 궁금증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전문가님의 수익률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공략주 탑5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중앙 에너비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률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34.9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9월 6일, 9월 27일 메디톡스 화천기계 얘기해 주셨는데 23%, 19%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매도를 한 종목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두 종목도 역시나 매도한 종목이에요. 그냥 그린파워, 실리콘2, 뭐 익절이라고 봐도 되겠죠? 15%, 6%대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를 좀 마감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개 종목 중에 나머지 하나 빼고는 다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또 얘기가 들릴 것 같은데 에코프로 볼게요. 2차 전지. 네. 그렇게 주도주로 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네. 그러나 수익률은 14.29%로 네. 지금 쭉 빠졌어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저희 쇼미더스타 업종 네. 자체가 결국에는 말하게 되면은 다음 날 기준으로 시초가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78만 원대에서 제가 85만 원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현재 구간 상황에서는 원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많이 낙폭이 야기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승적인 요인으로 잡혀지게 되면서 실적과 상관없이 오히려 실적에서는 쇼크가 맞아가지고 실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오히려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분명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제 악재들이 좀 더 어느 정도 거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 업종입니다. 자, 코스닥 업종들이 지금 현재 이전치에 있었던 이런 박스권, 큰 그림의 박스권이라고 쳤을 때 박스권의 하단 부분까지 현재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10월 10일 날 기준으로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처음으로 깼는데 깼고 나서 그 다음 날 기준으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상황에서 쇼커버가 났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크게 더욱더 빠질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된 전쟁들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잡혀지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양상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이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란이랑 아니면은 이제 따로 이제 뭐 하마스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함께 결국에는 이제 서로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상에서 정유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현재 2차전 종목들과 지수는 오히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자체가 많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타겟을 바라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에코프로나 2차전 관련돼 가지고 매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수급적인 측면들 2차 전지 섹터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시장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흐름 따라갔더니 상한가, 네. 중앙에너비스 뭐 이렇게 강렬하게 좀 오늘 올라갔는데요. 네. 이러다 보면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합니다, 전문가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중앙에너비스나 여러분들이 흥구석유, 그다음에 한국석유 같은 이런 정유주들, 그리고 방산업종들, 그리고 금 관련돼 가지고 안전자산 관련된 업종들을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업종들은 결국에는 방어적인 업종이고 보험형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이런 업종들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제유가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85불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90불대, 95불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의 흐름 자체가 주식에서는 없었다가 오히려 지금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봤을 때는 유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에서는 매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때문이긴 하지만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전면전을 하게 될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하게 될 경우엔 우리나라 국제 유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60% 가까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입원이 끊기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까지 지금 현재 나가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좀 더 멀리 앞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14%, 15% 그리고 하한가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뭐 수익률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히든 공략주 힌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내 국제적인 철강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포스코 그룹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힌트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 회사가 포스코 그룹사에서도 많잖아요. 보통 계열사들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요 부분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는 국제 유가 상승도 그렇고 그리고 금 가격 상승도 그렇고 원자재 상승에 대한 수혜할 수 있는 업종
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자라면은 상사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되게 쉽게 제가 여러분들 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소리는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 가지고 포스코도 지금 현재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적인 다운그레이드 잡혀지고 있어요. 모르는 공포감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 현재 떨고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매크로의 움직임들 오히려 시장이 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 바뀌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의 뉴스를 따라가는 것보다 앞으로 나올 것 뉴스들을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유리할 듯합니다. 세 번째 힌트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더 주실 예정인가 봅니다. 네. 자,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스캔 4040 누르고 종목명 맞춰주세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커피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 내일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참 전문가로 통하는 종목이에요. 어떤 전문가? 국제적인 철강 전문가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관련해서도 네. 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작용되는 종목입니다 네. 하셨고요. 세 번째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철강 관련돼 가지고 회사인데 자, 철강 관련된 이슈를 제가 사실 첫 번째 힌트 할 때 여러분한테 넌지시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는 사실 이겁니다. EU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 정도 부과한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중국에 대해서 아까 EU가 중국에 대한 관세 철대를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이 좀 더 부가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날 같은 경우에 엔디비아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엔디비아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오히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랑 중국 그리고 중동 관련돼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 업종이 어떤 것일지 수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것일지가 불분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리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 관련돼 가지고 장중에도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기업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은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업종, 철강과 상사 무역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되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움직임 보게 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현재 지금 종목이 30% 가까이 하한가가 한번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다가 다시 또 7만 원대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업종들 여러분들 다 힌트도 다 드렸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노란색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어떤 종목인지 적어주시면은 커피 교환권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있을 무료 방송에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거든요. 노란톡방의 시청자분들의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제이지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라고 해주셨고 우리 부릉부릉 출발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유선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다른 사연의 네.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나미님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네. 긍정님도 스틸리온입니다. 네. 중도금 내자님도 스틸리온입니다. 단비님도 스틸리온입니다. 네. 야, 이거 뭐 박빙이에요. 스틸리온 대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정답은 여기 안에 있겠죠? 맞습니다. 둘 중 한 개 있습니다. 네, 그 둘 중 하나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이 철강 쪽에다 치우치는 것보다 2차 전지를 치우치는 게 좋을 것 같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무역회사, 상사회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러분들이 와. 말씀드린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한 전략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보다는 우리가 어떤 구간을 좀 더 체크했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잡혀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 이슈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멕시코 관련된 공장이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 멕시코의 북미 구동 모터코아라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련돼 가지고 공장을 짓게 되면은
멕시코에 따로 현대차 관련된, 기아차 관련돼 가지고 공장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EV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납품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스코 그룹상에서는 좀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분위기 잡혀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중국 관련된 철강에 대한 관세를 좀 25% 정도 매긴다.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철강 관련된 업종들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보시게 된다면은 매수가는 여러분 시초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가나 손절가,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슈팅스탁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확인하셔가지고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또 라인업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